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청와대의 실장 3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채웠습니다. 자, 임기의 절반을 채운 시점에서 이들 청와대 3명의 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진정성이 있고 정직한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망했습니다. 역시 이들은 자화자찬. 국민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경제가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가고 있다, 이런 이해하기 힘든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면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합니까? 반성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우겼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 아첨꾼들이 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인사로 쓰는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어제는 실망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청와대 3명의 실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정말 놀랐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국민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잘한 게 없었으면 심지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다는 것을 치적으로 넣었겠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렇게 성찰할 줄 모르는 정부입니까? 이렇게 치열한 성찰이 없는 청와대의 실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 2년 반은 국가 정상화의 시기였답니다. 국가 정상화 2번 했다가는 정말 나라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954년 경제 성장률을 본격적으로 통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956년인가요? 흉년이 들어서 한번 그랬고, 이건 이승만 시대 이야기입니다. 또 1980년인가요? 석유 파동, 오일 쇼크 때문에 한번 그랬고, 그 다음은 아시다시피 IMF 1998년쯤입니다. 그리고 2009년 국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한번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그런 외부적 요인도 내부적 요인도 뚜렷한 게 없습니다. OECD 전반과 비교해도 우리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솔한 사과, 성찰 없었습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우깁니다. 자, 노영민 비서실장 모두 발언해서 지난 2년 반은 국가 시스템 정상화의 시기였다. 그러면서 경제, 사회 분야의 성과를 꼽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했다. 뭘 극복했습니까? 더 나빠졌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미사일 도발, 발사체 도발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끽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 북한 무기를 두둔하는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안보 불감의 시대가 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보낸 상황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업적을 과시하느라고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꿔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해야 되는 말입니다. 성과로 평가받겠다. 아니, 그럼 2년 반이나 긴 시간이 주어졌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 전문가들은 압니다. 대한민국은 5년제 단임 국가입니다. 대통령 5년제 단임 국가. 그렇다면 집권 전반기에 할 것 다 해야 됩니다. 집권 후반기에는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허송세월하고 지금 와서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이 힘들어졌습니다. 첫째, 밥 먹고 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져서 일하는 국민의 일상이 힘듭니다. 아이 키우고 지금 아이 키우는 환경이 좋습니까? 이렇게 교육정책을 눈만 뜨면 바꾸고 조국 때문에 바꾸고 누구 때문에 바꾸고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키웁니까? 공부하고 정말 지금 이 비서실장의 말을 듣고 있으면 열불이 납니다. 자, 또 하나 경제통상 분야에 대해서 조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잘 나가던 산업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와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물 들어올 때 뭐 노조라 그랬다가 한번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현명하게 잘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의 토대를 만들었다.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지금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미국과 경쟁이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치는 현장에서는 안 들립니까? 청와대같이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화평법, 화관법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지금 기업들이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하기야 일본의 소재 규제 때문에 핑계거리는 하나 늘어났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사회 분야의 성과로 치매국가 책임제 문재인 케어 넣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오죽할 말이 없으면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산불은 13시간 만에 조기 진화되었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이 산불 진화가 어떻게 성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 덜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조기에 진화 못했을 수 있고요. 이걸 갖다가 지금 업적이라고 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어디 있었습니까? 왜 그때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을 비판하던 그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산불이 타오르는데 관저에 있었습니까? 퇴근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변명입니까? 그래놓고 이걸 업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에 4,292명에서 2019년 9월 2,402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 2016년에는 4,292명이라고 하면서 2019년은 또 왜 9월을 붙입니까? 12월까지 조사하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요? 이런 비교를 아니면 2016년 9월까지입니까? 이게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밝혔어야죠. 2016년 9월까지 몇 명에서 2019년 9월까지 몇 명으로 이야기하는데 2016년은 9월이 없습니다. 그냥 2016년에는 4,292명, 2019년에는 9월 2,402명입니다. 이런 식의 통계를 비교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이게 청와대 비서실장의 수준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분명히 밝히십시오. 2016년 9월까지는 몇 명인지.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게 맞지. 2016년은 1년 동안의 숫자로 보이는데 이거는 4,292명. 2019년은 9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분명히 4,292명이 2016년 9월까지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9월까지 통계를 보면 2016년에는 몇 명인데 2019년은 몇 명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2016년에 4,292명이 2019년 9월 2,402명으로 줄었다. 정말 얼마나 업적이 없었으면 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정의용 실장, 문재인 정부 2년 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동을 건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KBS 일요 진단 라이브가 평가한 걸 보십시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성과 못 냈다 56%, 성과 냈다 39%, 국민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걸 지금 성과라고 냅니까?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자, 지금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지금 다 비참한 상황인데 이렇게 자화자찬합니까? 아첨꾼들입니까?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이건 치욕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국가 부채 지금 재정 건전성이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1월부터 9월까지 이 세수와 비교를 해보면 세수는 줄고 지금
쓸 일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펑펑 써대면요, 나라 언젠가는 거덜납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우리는 아직 건전하다. 건전하죠. 그 전에 정부들이 잘해왔으니까 건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 정부들이 해온 이 건전성을 지금 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 더 대한민국은 부채가 늘어날 겁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겁니다. 이런데도 지금 잘했대요, 무조건. 당정도 경기 침체는 세계 경제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기대했습니다. 청와대 3실장이 모여서 기자간담회 한다기에.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을 못 오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거라면 정말 끔찍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청와대 3실장님들.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